너무 달콤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로만손, 모델은 악티우스와 오디의 옥타고논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로만손은 한국의 시계 브랜드입니다. 지금도 동네 시계방이나 예지동에 가보면 삼성, 오리엔트, 카파, 갤럭시 이렇듯 여러 한국 시계 브랜드의 명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거치면서 또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대부분의 한국 시계 브랜드는 자취를 감췄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 한국의 시계 브랜드는 로만손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인식 속에 남아있었던 로만손이라는 브랜드는 색채가 굉장히 짙은 브랜드였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명품 시계라는 개념이 인식되기 이전에 트로피쉬를 비롯해서 이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 이런 시계들을 만들어왔던 로만손이라는 브랜드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폭발적인 워치메이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만손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디자인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시계 애호가분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하나는 태그 호이어의 포뮬러 1, 하나는 오드마픽의 로얄 로크의 디자인과 닮아 있습니다. 시계 애호가분들은 이들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게 이런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시계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주십시오. 저는 시계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루트도 전혀 모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끝이 희망적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도 크게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하나를 꼽자면 누군가에게 팔찌를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대중들에게 팔 것인지, 시계 입문자에게 팔 것인지, 조금 깊게 들어온 시계 애호가에게 팔 것인지, 어떤 파일을 타겟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부터 디자인 그리고 퀄리티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가격대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계를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로만손이 만들어내는 시계의 사이즈, 가격,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 나오기까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로만손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었던 로만손 많이 할 수 있는 워치메이킹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두 모델 다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은 크로노그래프가 손목 위에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금 안타깝지만 손목이 못 버텨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두껍고 무거운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디자인적으로 인기가 보장된 분야지만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좋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안정적이면서 얇고 가볍고 작은 크로노그래프를 구현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오토매틱 혹은 핸드와인딩 무브먼트가 너무 비싸요. 매일 밤 부담 없이 치킨을 시켜 먹으려면 몇 가지만 더 포기하면 돼요. 두께와 무게와 사이즈, 가격과 안정성만을 잡게 되면 에타 7750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만날 수 있지만 넉넉 잡아 두께 15mm 이상, 사이즈 42mm 이상입니다. 셀레타 SW510을 베이스로 만들게 된다면 13에서 14mm 안쪽으로 조금 더 얇게,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시계 브랜드인데다 이것조차 최소한 2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게다가 최근 크로노그래프의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시계 애호가분들이 불편한 시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티소도 35mm의 PRX를 만들어냈고 론진도 39mm의 레전드 다이버가 유출되었고 트렌드의 반영이 빠른 여러 마이크로 브랜드는 주로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크로노그래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면 뒤로 밀리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오디의 옥타고논은 41mm의 사이즈, 10mm로 되게 얇은 두께, 50mm의 러그 투 러그, 24mm의 러그, 인터그레이티드 디자인이라 러그 너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154g, 악티우스는 40.5mm, 두께 11mm, 러그 투 러그 46mm, 러그 20mm, 무게 134g. 둘 다 론다 5030D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고 우바 50m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손에 올려보고 느낀 건 여러 분야의 워치메이킹이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결코 비싼 시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를 예상했는데요. 이건 좀 괜찮네 라고 생각된 부분도 있었고 이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된 부분도 있었어요. 먼저 오디의 옥타고논의 경우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케이스입니다. 오데마픽의 로얄로크의 브러싱 방식은 기존의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브러싱 방식과는 다르게 조금 깊고 강하고 불규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느낌을
비슷하게나마 구현하고자 했어요. 팔각 베젤 위에도 러그 위에도 악티우스의 부드러운 브러싱 방식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측면에는 또 다른 방식의 브러싱 마감이 사용되었습니다. 헤어라인이 굉장히 얇고 고운 브러싱 마감을 사용하면서 질감이 되게 곱고 스틸의 색감조차 밝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브러싱 마감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들어간 엣지 폴리싱 마감과 손목에 닿는 부분의 깨끗한 만듦새로 고려해 볼 때 케이스만의 퀄리티는 가격 대비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브레이슬릿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브러싱 처리된 H링크는 케이스와 다른 방식의 브러싱 마감이 사용되었고 H링크 사이를 메꾸고 있는 폴리싱 마감 처리된 작은 링크의 퀄리티는 조금 아쉽게 다가와요. 브레이슬릿의 무게감도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요. 버클 내부의 퀄리티는 부족한 반면 인그레이빙의 퀄리티는 좋은 편이고요. 다이얼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얼의 색감은 진중하고 이것의 디테일은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만 다이얼 위에 올라가 있는 서브 다이얼 혹은 핸즈의 경우에는 최근의 시계 브랜드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식의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악티우스는 오디의 옥타고논과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의 옥타고논과 마찬가지로 케이스의 퀄리티는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들을 보면 푸셔의 위치 그리고 케이스 사이에 유격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듦새, 브러싱, 폴리싱, 두께 그리고 착용감까지 시계를 많이 만들어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의 만족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디의 옥타고논보다는 악티우스가 더 괜찮은 시계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시 조금 가벼운 브레이슬릿, 핸즈와 인덱스 같은 이질적인 다이얼 내부의 디테일은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하나만 제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글래스를 바꾸고 싶어요. 글래스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시계의 완성도에 마침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글래스를 베젤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미네랄 글래스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겠죠. 아무래도 대중적인 선호도는 지금 이것처럼 사파이어 글래스 쪽에 훨씬 더 가까울 테니까요. 대신에 조금 더 두껍고 깨끗한 사파이어 글래스에 내부 무반사 코팅 정도만 입혀줬으면 더 좋은 시계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론다그룹은 메카노라는 기계식 무브먼트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쿼츠 무브먼트를 주력으로 만들어내는 무브먼트 회사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쿼츠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 아니면 시티즌과 에타 그리고 론다그룹에서 만들어집니다. 로만손에서 굉장히 달콤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진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나올 수 있는 시계임을 이해하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애호가들에게 이렇게 디저트같이 달콤한 시계를 계속 제공해준다면 그 달콤함에 이가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만손만이 할 수 있는 로만손만의 워치메이킹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로만손이 시계를 만들어온 내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